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미스터 슈빌입니다. 이번 주는 현대차의 애플 관련된 재공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현대 기아차 애플 협력 중단 보도에 주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8일 오늘이죠. 예, 현대차 재공시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부각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번 주에 또 다른 시장에서의 변동 요인,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으로서 어, 이제 LG SK 배터리 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일 분쟁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LG 화학이, 지금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뭐 거의 승소 판결을 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부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참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향후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건지가 핵심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현대차 애플과 관련된 재공시, 그리고 이 SK, LG의 ITC 최종 판결, 이 두 가지가 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간략하게 2차 전지 영업비밀 소송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2차 전지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은 2차 전지 셀, 팩, 샘플을 베꼈다. 재판부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재판부 증거 개시 절차를 시작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이 되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기술 유출의 사유를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직자 76명이 LG화학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에서 1900여 건의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영업비밀이 입사 지원서에 상당히 담겨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직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회사 업무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없고, 다른 경력 직원도 다 같은 양식의 샘플을 쓰고 있다. 지원자의 경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하도록 했던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은 시작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2019년도 4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시작되었고, 해당 일지가 이렇습니다. 자, 2019년도 4월 달에 미국의 ITC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제소를 했죠. 그리고 이듬해인 2020년 작년 2월입니다. ITC 영업비밀 침해 제소권 LG화학에 예비 승소 판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ITC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쟁점이 되게 됐던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ITC 소송 최종 판결일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고, 또 2020년 10월 달에는 ITC 최종 판결일 10월 26일에서 또 12월 20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에 LG화학이 분사를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ITC 최종 판결일이 12월 10일에서 2021년 2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 3번의 연기를 통해서 올해 2월 10일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관련이 되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두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기를 원하는 식의 또 권유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한국 기업 이렇게 총 4자가 이 관련된 소송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합의가 되어야 될 건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LG화학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LG SK이노베이션이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소송 배상금의 크기가 이제 조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정을 해서 한 2, 3천억, 3, 4천억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어떤 큰 갭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보면은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소송 전 판결 임박, 그리고 미국 전기차 큰 충격 우려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든 SK LG 배터리 소송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더 큰 주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을 좀 볼 필요는 이렇습니다. 자, 바이든 SK, LG 배터리 소송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 SK그룹은 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서 미국 조주에 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26억 달러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G는 SK가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ITC 소송을 냈는데, SK가 이제 패소할 경우에는 포트의 픽업 트럭 F150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ITC가 SK의 최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한 각종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ITC가 LG 손을 들어준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주에 큰 쟁점이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총 5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과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의 분쟁이 나왔을 때 결국은 애플 손을 들어준 결과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 이후에 60일 이내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과 자국의 이익을 좀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수급 행보는 좀 틀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화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은 전일 대비해서 4.44%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전일 대비해서 1.26%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크기가 좀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LG화학에 좀 더 관련된 무게가 좀 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기적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한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 그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지난 한 달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지금 자리에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특별한 어떤 뒤집을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걸 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결국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든가 투자의 기회를 삼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LG화학은 SK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기적으로 좀 강한 상태고, 상승 트렌드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특히나 더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양자가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LG화학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대로 이제 보유해주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LG화학을 단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분쟁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의 좋지 않은 어떤 이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두 종목 다 제 생각에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고 난 뒤에 재차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 하십사고 좀 말씀을 드리고, 두 종목 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자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기업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